재밌겠지? 그래프 그리는 거. 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미리 알고 있었어. 자, 9페이지의 문제 봅시다. 어떤 거? 9페이지. 9페이지 없어요? 오케이. 알았어. 10페이지. 유형 3번. 없어요? 3, 3-3? 3-3. 자, 그리고 아는 문제 나오면 숙제 못한 거 있으면 그거 하세요. 아는 문제 나왔는데 숙제 나왔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1. 좋습니다. 3-1. 3-1. 자, 넘어가서 자, 4번 유형 4-3. 자, 5번 유형 6번 유형 뭐라고? 6-3? 저 유형 6번 유형. 아, 유형 6번. 자, 그리고 자, 유형 7번 7-1번. 오케이. 자, 그리고 없어요? 7-2번. 오케이. 자, 유형 8번 8-3. 이것도 저 유형.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유형 괜찮아 보이고. 자, 10번 10번 유형 10-3번. 오케이. 자, 11번 유형 11-3번. 좋아요. 자, 12번 12-3. 네, 12-3번. 자,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보고 뒤에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직선의 방정식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어차피 질문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이 습관이야. 자, 28페이지에 1번 유형에서 질문 없어요. 자, 2번 유형. 오케이.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해요.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3-1번. 보세요. 자, 3-1번부터 빠르게 좀 해볼게요. 3-1번에서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 AB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외심의 내용이잖아요. 그치? 쌤이 외심은 뭐라고 했어요?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죠?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현을 수직 이등분 그리고 요 현을 이제 수직 이등분. 자, 이렇게 시켜주시면 얘는 원의 현에서부터 수직 이등분된 선의 직선의 교점이죠. 그치? 그래서 그 교점이 뭐가 돼?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쵸?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거리가 모두 다 같습니다. 왜? 외접원의 중심이니까는. 그쵸? 자, 그래서 2,-0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4,0, 0,3 4,0 0,3이라는 점이 있으면은 이 점을 가지고서 원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얘는 외접원의 중심, 외심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외심은 뭐예요? 외심은 여기가 뭔지 모르죠? 그치? 요걸 그래서 A, B로 잡아 두시고 뭐 해주시면 돼요?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 주시면 돼요.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 자, 그러면은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서 뭐 두 개만 뽑아봐도 돼요. 두 개만 뽑아도 돼요. 왜? 요 놈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는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이거랑 뭐랑 같아요?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여기 AB까지의 거리. 자, A 플러스 4의 제곱.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구나.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요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하나 더, A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그럼 A 값을 알 수 있으니까 A 값 여기다 대입하면 B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 요 정도라고 넘어가도 될까? 괜찮아요? 질문한 사람 누군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자, 3-3번도 비슷해요. 이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자, OAB의 외심의 좌표가 2,-1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외심의 좌표는 각 꼭지점하고 뭐예요? 거리가 다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외심의 좌표를 우리가 C라고 합시다. C 있나? C는 없죠. C라고 되어 있으면은 OC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아지죠. 그러면 OC의 길이가 일단 바로 나오죠. 얼마예요? 루트 5가 돼요. 루트 5가 되고 여기서 A라고 하는 녀석, 자 여기에 외심 좌표가 2,-1이니까 요놈하고 뭐가 같아요? 요놈 A, CA하고 또 뭐라 같아요? CB가 같아요. 그러면 CA라는 녀석이 뭐예요? CA라는 녀석은 뭐 1-2의 제곱, 자 1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A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씌운 녀석이에요. 얘가 루트 5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맞지? 그리고 또 뭐가 또 똑같아요? 얘는 CB에 해당하는 녀석, CB에 해당하는 녀석이 B-2의 제곱, B-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1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루트 5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너무 빠른가? 괜찮아요? 넘어갑시다. 4-3번. 자, 여기서,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B와 한 점 P가 각 APB가 90도래요. 자, 그러면 A점이 있고요. A점이 대충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한번 풀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림을 좀 그려주겠다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여러분 스타일로 그냥 풀어볼게요. 자, 요렇게. 마이너스 1,2니까 여기 A점이 있을 거예요. A, 마이너스 1,2. 자, 그리고 B점은 2,5죠. 2,5. 뭐 여기 위에 있겠네. 자, B가 2,5 이렇게 찍혀 있어요. 자, 그때 각 APB가 90도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PB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요 라인 연결돼 있고요. 수직인 직선이 요렇게 나와요. 그쵸? 아니면 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이놈의 길이가 지금 몇 대 몇일까?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으면 이 길이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건 뭐 딱히 점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맞지? 이 점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만 구하면 돼? 요놈의 길이만 찾으면 돼요.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이놈의 길이가 3분의 AB라고 쓸 걸 그랬네? AB는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루트 씌운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3루트 2가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도 3이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은 얼마? 6 플러스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림 그려주시면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유형 6번 문제. 유형 6번? 유형 6번. 자, 이거는 만약에 이 유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분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분에 대해서. 우선은 P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P점이 A와 B를 내분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내분하는지를 봐야 돼. 그죠? 자, 선분 AB 위에 자 A가 있고요. 몇 번이냐? 유형 6번 유형. AB가 있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11,7이에요. 자, 그런데 P점이 요 위에 있다.
근데 섬 EAP가 섬 PB예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얘를 비례식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비례식의 형태로 만드는 게 눈에 보기 편하니까. 그러면은 선분 AP 대 선분 PB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예요. 혹시 왜 1대 2가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괜찮아? 이거 헷갈리면 설명 좀 하려고. 손 살짝 들어봐. 헷갈리는 사람은. 왜 여기서 일로 가는지. 이것 때문에 못 풀 수도 있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P라는 점은 A와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1대 2로 내분하는 거예요. 1대 2 이렇게. 그쵸? 그럼 그 내분점을 찾아주시면 되죠. 오케이?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지? 그쵸?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 혹시 진우야, 요거 구하는 것 때문에 그랬나? 아니면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이 안 났어? 이렇게 바꾸는 거를. 오케이. 자, 비슷한 거예요. 6-3번도 비슷해요. 6-3번은 조금 끝까지 좀 풀어볼게요. 6-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랑 6a-a, 6a-5, 3a-10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P라고 했다. 자, 그러면은 이 P점을 일단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P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P점부터 구해보고 들어갑시다. P점을 구하시면은 P점을 자, 여기다가 쓸까? 여기다가 좀 넘어가도 되나? 좀 여기다 쓰자. 6-3번 밑에다가 지우기 아까우니까. 자, 6-3번. 자, 일단 내분점 찾아봅시다. 자, 1대2 내분.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 일단은 비율 쓰고요. 1대2 내분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6a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겠죠. 크로스로 나타내면은 얘가 3분의 뭐시기 6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6a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쵸? 6a 마이너스 9 콤마 자 1대2 y좌표 나타낸다고 치면은 5랑 3a 마이너스 10 그쵸? 3a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3분의 뭐가 돼요? 띵띵 3a 마이너스 10 거기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3분의 3a가 되겠다. 그쵸?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2a 마이너스 3 a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지금 우리가 찾는 P라는 점이에요. 그쵸? P라는 점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랑 원점이랑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잡아주시고 2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얼마다? 4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풀어주시면 되죠. 날려주고, 제곱해주고. 요거 정리하시면은, 5a 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2, 3은 6, 마이너스 12a. 하고, 플러스 9는 1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겨주면은, 5a 제곱, 마이너스 12a 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5하고 1하고 그쵸? 그리고 뭐가 나오지? 인수분해 안 되나? 여기서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구나. 요걸 만족시키는 A 값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A 값 합. 그러면은 근각계수 관계를 써먹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A 값 합은 얼마? 5분의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혹시나 근각계수 관계를 못 썼다라고 하면은 그거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풀었던 문제, 그거 해도 돼. 아는 문제면은 숙제 못했던 거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좀 살펴볼게요. 자, 7-1번, 2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M 대 N, T랑 뭐 T에 관련된 식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자, 7-1번. 자, 두 점, 마이너스 6,6 하고요. 마이너스 4,5에 대해서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 Q가 1, 4분면에 있도록 하라고 했다. 자, 우선은
t, t 대 1-t로 내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분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대 1-t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4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내가 풀었던 문제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다 라고 한다면 역시 알고 전에 오늘 배울 내용들을 눈으로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어요. 개념 부분을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마이너스 4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촥 자, 요렇게 x좌표, y좌표를 표현을 합시다. 여기는 요거 두 개 더했으니까 1분의 그쵸? 1분의 마이너스 4 그리고 6t 플러스 6t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자, 역시 똑같이 1-t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는 뭐야? 6하고 5네요. 6하고 5예요. 그래서 1분의 5 하고 플러스 6-6t 이게 잘못됐나? t 대 1-t야? 그러네. 땡큐. t 대 1-t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조금만 바꿔줍시다. 마이너스 4t네. 그렇죠? 마이너스 4t. 그리고 여기는 5t가 되겠네. 5t. 자, 정리하시면은 얘가 2t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t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1사분면에 있어야 돼.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x가 어떻다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고요. 맞죠? y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x값의 범위. 자, 2t-6이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t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즉, t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얘는 t가 3보다 크다. 얘는 6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래서 3t 6.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수 t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4랑 5가 있어서 2가 됩니다. 답은. 자, 7-2번. 7-1에서 근리인 그림은 성분 AB가 2사분면이었는데요. 그래? 오. 이게 사실은 이거야.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는데 t가 지금 범위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비율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근데 솔직히 t가 이게 내분하는 점을 1사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t 대 1-t라고 하는 그 비율을 만족시키는 그걸 찾는 거긴 하거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문제가 좀 이상하다. 오케이, 인정. 인정. 자, 좋습니다. 인상해. 내분한다고 했는데, 그치? 그래서 요거는 범위가 좀 잘못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건 내가 강력하게 마음속으로 항의를 할게요. 교재를 만든 데다가 마음속으로. 자, 7-2번 두 점 AB에 대해서 Y축 위에 한 점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할 때 M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할 때 MN의 값을, 자, 요게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축 위의 점은 뭐예요? X좌표가 0이에요. 0,K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할 수 있겠어요? 뭐부터 할 수 있냐? x에 대한 내분점의 내분의 그 비율 있죠. 비율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을 m 대 n으로 내분을 했는데 무엇을? x좌표를 내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슉슉슉슉 해서 결과적으로는 0이 나와요. 0이 나와야 돼. 그쵸? y축 위의 점으로 내분을 시키는 거니까. 이해돼요? 괜찮아?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다는 거야. 마이너스 1, 여기 y축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지금 a점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있고요. b라는 녀석이 3, 마이너스 1이에요.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 점을 쭉 연결시켜서 얘를 내보냈는데 얘가 m 대 n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점이 지금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한 점이 되는 거죠. 내분하는 점이 돼요. 그치? 그러면은 사실 공식을 쓰면은 써도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사실 얘는 m 대 n이 무엇의 비율로 정확하게 딱 나와요. 마이너스 1, 3 x좌표를 내분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m이 1이면은 n이 3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치?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식으로 표현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0이 돼야 되니까 3m 마이너스 n 분의 m 플러스 n이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3m은 n이 되잖아요. 그쵸? 즉 m 대 n은 1 대 3 비율을 가지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mn의 값을 구하면 얼마다? 답은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8번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자, 마름모도 마찬가지고요. 대각선도 마찬가지.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고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 똑같이 보시면 되고, 자, 이 유형, 자, 일단은, 자, 혹시나 이 유형 안 풀리는 거 있죠? 유형이 안 풀리는 건, 내가 대부분은 설명을 한번 하기도 하고, 책에서, 그러니까 개념 교재에서 보통은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고서, 왜냐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데, 내가 직접 한번 글로써 한번 읽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통 이제 숙제나 어떤 개념 공부를 시킬 때 그렇게도 해요. 그냥 생으로 주고 기초 문제 그냥 풀어보라고 해요. 모르겠으면 개념서 한번 확인하면서 예습해 오라고 해요. 자, 그런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풀었던 문제들, 혹시 설명했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봐주면은 좋아요. 자, 그러면은 8-3번 문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평행사변형 위에 평행사변형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를 이등분하죠. 그렇지?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에 일치합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문제에서 a, b 자, 그리고요 여기를 자 c, 3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리고 요 놈이 1, 마이너스 5예요. 자, 이렇게 된 녀석에 꼭 중점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 위에 있대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 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지? 자, 이 점의 좌표를 찾아봅시다. 이 점의 좌표는 요 놈과 요 놈의 중점이죠? 그래서 2분의 a-2, 2분의 b-4. 자,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두 점으로 표현한 이 중점은 뭐가 돼요? 2분의 c 플러스 1, 2분의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같으니까 이 두 녀석이 서로 같아요. 이 두 녀석도 서로 같고요. 맞지? 그래서 a-2는 c 플러스 1이고요. 자, 그래서 c는 뭐가 됩니까? c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c는 뭐가 되니? c는 뭐지? 넘기면 a-3이네. 그쵸? a-3이고요. 그리고 b-4가 이거니까 b-4는 마이너스 2, b는 2가 되겠네. b는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 자, 그리고요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어디 있다고? 요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x에 대입하면 y가 나와야 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c 플러스 1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c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요거 그냥 플러스 고쳐주시고 c 플러스 1은 얼마예요? c 플러스 1이 2니까 c는 1이 될 거고요. a는 b부터 쓸까? 2가 될 거고 a는 1에서 넘겨서 만들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탕탕탕 곱해주시면은 8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1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이니? 10-3번이니? 10-3번? 오케이. 10-3번? 네, 일단 봅시다. 자, 10-3번.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상태를 잘 봐요.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6이에요. 6. 그런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뭐 있었다 그랬죠? 각 대각선들이 서로를 이등분 시켜요. 그치? 대각선의 교점이 그 대각선 두 개를 전부 다 이등분을 시켜요. 그럼 여기가 6이라고 했으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지.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는 4고요. 여기가 얼마예요? 5예요. 허허 중선이에요. 우리 파푸스 C를 소환합시다. 파푸스 C의 중선 정리를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은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 곱하기 2. 그죠? 그래서 요놈을 우리가 모르니까 x로 한번 더 볼게요. 요걸 x로 둔다고 치면 자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뭐시기?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x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AC의 길이긴 하지만 그럼 EX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은 얘는 얼마니? 16 더하기 25니까 41? 41은 2 곱하기 9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16하고 4, 5 맞나? 계산이 좀 2분의 뭐시가 나오긴 하겠구나. 자, 아무튼 정리하면은 요거 나눠주시면은 나누기 2 거기서 빼주시면 x 제곱은 9를 뺀 거니까 2, 9, 18을 뺐으면 2분의 얼마죠? 41 빼기 18 하면 23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즉 x라는 녀석은 루트 2분의 2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요? 요 두 개,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2x죠. 그치? 곱하기 2를 하시면은 얘랑 얘랑 약분이 돼요. 그래서 루트 2가 남죠.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루트 46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볼게요. 다음 넘어가서 11-3번. 자, 각의 이등분선을 활용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시면은 문제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에 맞는 점이 D다. 자, 이거는 비율을 이용을 해야 돼요. 비율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가 1,4고요. 11-3번. 1,4고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여기가 5,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의 비율이 요놈과 요놈의 비율과 똑같아요. 맞지? 그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자,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루트 41이 되죠? 요 길이가. 맞니? 5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아니다. 5제곱 더하기 12제곱이구나. 그럼 13이 되겠구나, 여기가. 13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그쵸? 그리고 요 놈의 길이는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네. 자, 길이가 나왔어요.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이 얼마예요? 얘가 13K면은 얘가 5K가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이 점은 뭘 얘기하는 거다? 요게 지금 B고요. 요게 지금 C니까 얘는 선분 BC를 몇 대 몇?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됐어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 내분 좀 구하시면 되겠지? 자, 내분 좀 구하시면은 답은 뭐가 나오냐?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고 합니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됐죠? 자, 넘어갑시다. 12-3번. 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취의 방정식은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맞죠? 관계식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관계식을 만들어 본다고 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P라는 점이 뭔지 몰라요. P라는 점을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x, y로 둘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와 y의 관계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취 방정식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쵸? 문제 풀어보면서 그렇게 느꼈죠? 자, 그러면 AP의 제곱은 얼마예요? 자, 여기 있는 식이 AP 2-3번. 자, AP의 제곱 더하기 3BP의 제곱, 3BP의 제곱, 이놈이 4CP다. 4CP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AP의 제곱은, 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뭐지? Y 제곱이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BP X 제곱 하고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얘가 4 곱하기 CP의 제곱이니까 CP가 뭐죠? CP는 4 곱하기 C가 마이너스 1,2네.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식 정리하면은 X와 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요. 그럼 그게 자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제곱 하고 플러스 3Y제곱 하고 플러스 얼마야? 6, 3, 18Y 거기다가 플러스 9, 3, 27 은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Y 제곱 겁나 길어. 거기다가 마이너스 16Y 거기다가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일단 X제곱들은 다 날라가요. X제곱 다 날라가고요. 3X제곱 저기 4X제곱 날라가죠. 그리고 Y제곱들도 다 날라갈 거예요. 하나 땅 Y제곱 다 날라가요. 4Y제곱.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한쪽에 쫙 몰아가지고 정리하십시다. 얘를 넘길게요. 얘를 이항을 시킬게요. 이항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X가 4X가 될 거고요. Y는 18Y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4Y?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상수 31. 여기는 20이네요. 마이너스 11은 0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다들 숙제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 열심히 고민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구전은 내가 답지를 뽑아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알구전 스텝 1에서 사실은 틀린 문제는 거의 실수였을 것 같아요. 자, 스텝점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알구전 다시 열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라고 했냐면, 한 점과, 혹시 한 점과 기울기, 몇 페이지냐면, 자, 19페이지를 일단은 펴주세요. 19페이지.
근데 19페이지, 아무튼, 간단하게만 다시 얘기하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1차 함수와 똑같고, 그걸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한 점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죠. 그래서 만약에 한 점이 a, b고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y는 mx-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유형 3번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자, 그래서 19페이지 유형 3번은 패스할게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식을 보고서 얘가 한 점이 어디고 기울기가 뭐고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2 요딴 꼴로 식이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유형 4번처럼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2 이게 꼬라지로 식이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좀 모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모으면 되느냐? 얘를 m 값으로 묶읍시다. m으로 묶어주시면 우리가 보고 싶은 녀석이 나와요. 자, 얘는 어떤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m이고요. 기울기가 m이고 어디를 지나는?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이죠. 직선. 그렇죠? 자, 요 정보를 알아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한 m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요 놈이죠. 그래서 1번은 바로 나왔고요. 자, 2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가 이 직선과 만나도록 하는 상수 m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2차 함수가 사각형이랑 만나게 만드는 그 영역을 a 값을 조절해서 한 것처럼 얘도 m 값을 조절해 가지고 하시면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도 해봤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들을. 자, 그래서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1,5, 2,7, 자 7,2. 자, 자, 1,5. 자, A 1,5, B가 7,2. B가 7,2라고 되어 있을 때, 요 선분 위를, 자, 요 기울기가, 기울기래. 이 직선이 항상 지나가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무엇을 따져줄 거냐? 기울기를 따져줄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점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라고? 마이너스 3,2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쭉 와서,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3,2고요. 기울기 뭐만 바뀌어요? 기울기만 바뀌죠. 그치? 기울기만 바뀌는 거니까 그 바뀌는 기울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면 이 선분과 만나느냐를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기울기가 어떤 직선이 얘랑 만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직선이겠죠. 이런 직선이나 뭐 이런 직선이나 이런 직선이나. 자, 뭐만 바뀌어요? 기울기만 바뀌어요.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 그럼 얘가 요 점을 지나면서 가장 기울기가 클 때 하고요. 요 점을 지나면서 가장 기울기가 작을 때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얘는 m이 0이 되고요. 요 때는 m이 뭐가 돼요? m 값은 뭐 식을 굳이 만들 거 아니죠.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뭐만?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3 분의 5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4분의 3이 될 거예요. 즉 m 값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의 기울기의 범위, m 값의 범위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4-1번과 4-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는 전부 다 어디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 생각하면서 4-1번, 2번을 해보도록 하세요. 다 했어요? 다 했어. 난 다 안 했어. 조금. 아이 정말. 에휴, 이 너무 불편해. 자, 봅시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가벼운 웜업이며, 가벼운 웜업. 웜업. 자, 봅시다. 헷갈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4-1번. 자, 일단은 유제 4-1번에서 자, y는 mx. 근데 4-1번 다 했니? 4-1번 답 다 나왔어요? 혹시 안 나온 사람? 살짝 손 들어, 살짝. 없어요? 4-1번의 답이 2,3이에요. 그죠? 4-2번. 4-2번은 삼각형을 2등분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4-2번 볼게요, 바로. 4-2번. 자, 세점 2,-4. 자, 여러분들의 뭔가 편한 마음을 위해서 좌표 평면을 그려가지고 할게요. 사실 이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좌표 평면을 X축, Y축을 그려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제 하다 보면 좌표 평면 없이 그냥 점만 찍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거라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면 마음을 좀 불편해 하더라고. 그래서 점을 찍겠습니다. 마이너스 2,-4. 2,-4. 자, 그리고요. B라는 점은 8,0. B가 8,0. 자, 그리고요. C는 0,6.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가 0,6.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런 삼각형이 샥
샥 하고 그려졌어요. 자, 직선은 뭐냐? mx 플러스 y 하고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눈에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걸 옮길게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요 놈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으로 묶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m 하고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쵸? 그지? 자, 그러면은 맞니? 맞죠? 자, 그러면 얘가 항상 어디를 지나는 점이에요? 이 직선 항상 어디를 지나요? 여기가 기울기고요. 그치? 이게 기울기고 2, 마이너스 4랑 항상 지나잖아요. 그치? 그럼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 헷갈리는 건 이게 헷갈리는 건 아닐 거고 뭐 그게 헷갈리는 걸 수도 있고, 자, 얘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을 정확하게 이등분 한대요. 그러면은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요 놈과 요 놈의 중점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 넓이가 절반이 되죠. 딱 이등분이 되잖아. 그래서 중점을 찾아주시면은 얘가 지금 4,3이 되니까 얘가 이 직선, 이 1차 함수죠. 일종의. 얘는 3을 y에 3 대입하고 x에다가 뭘 대입하면은 4를 대입해서 나타낸 요 값이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2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가 되니까 m은 뭐 2m이 마이너스 7이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7? 뭐 이렇게 나오나? 뭐 이상한데? 맞죠? 그림이 이상한 건가? 근데 왜 그림상으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라서, 기울기 자체는 2분의 7인 직선이 되겠지요. 오케이? 자, 메인 파트입니다. 직선에서. 자, 지우고, 전체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지워도 되죠, 이거는? 자,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 있죠, 연립방정식. 자, 예를 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 하고요. 뜬금없지만.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플러스 7은 0이다라는 이 방정식, 이 연립방정식 있죠? 이런 연립방정식을 직선에다가 넣어서 직선의 교점으로 표현하는 것도 알고 있죠? 알고 있니? 자, 무슨 얘기냐면 이놈과 이놈을 연립하면은 당연히 혹시나 싶어서 하는 거예요. 7 말고 6으로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은 두 개 더하시면은 2y 플러스 4는 0이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 더하면 뭐 되니? x는 4가 되겠네? 그쵸? 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뭔 의미가 있느냐면 얘는 바로 이 직선, 자, 이 직선하고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의 좌표예요. 그쵸? 요거 배운 거 기억나? 했지? 그쵸?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교점의 좌표가 이걸로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일종의 x, y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상 있죠? 그게 점이잖아요. 그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요런 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선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선은 전부 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라는
x랑 y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에요. 그지?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와 y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선이고요. 자, 그리고 이 직선은 뭐예요? 역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 y의 점을 쭉 채운 선이에요. 그치?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점의 의미는 뭐냐? 교점의 의미는 그러한 x, y들 중에서 그러한 엄청 많은 x, y들 중에서 얘도 만족을 하고 얘도 만족을 하고 얘도 만족을 시키는 그런 점이 되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a, b 대입한 거랑 여기다 a, b를 대입한 게 정확하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렇겠지. 왜냐면 이 점은 요 위에 점이기도 하고 이 점은 요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5번을 자, x 플러스 2y 2y 마이너스 4는 0 그리고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교점 좌표 어떻게 구해요? 연립하면 되죠. 그치? 연립하면 되니까 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내가 답을 보고서 할게요. 얘가 지금 1번은 2,1이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때 자, 아무튼 요거 나왔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보시면은 뜬금없이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자, 플러스 k 곱하기 3x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조용히래.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상수 k 값에 관계없이 뒤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남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잘 들으세요.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렇다는 말은 k 값에 관계없이 x랑 y에 무언가가 들어가면 이 식이 무조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이 이 식을 무조건 성립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a, b라는 무조건 이런 점이 있어. 그 말은 x는 a고요, y는 b라는 건데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 이해되니? 이 문제의 말에 따르면은 요거 이해가 그냥 느낌이라 좀 와닿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AB가 뭐냐? 뭘까요? 자, 얘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 즉!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 주어야 돼. X에다가 X, Y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오케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 교점에 해당하는 어떤 X, 그 좌표가 A랑 B를 집어넣었을 때. 오케이?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그게 뭐냐면, 얘가 0이거나, 여기 0이고, and 얘도 0이다라는 거를 둘 다 만족시키는 X, Y여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놈도 0이다, 이놈도 0이다를 만족시키는 그 x, y는 뭐죠?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 y좌표인 거잖아. 그죠? 혹은 연립했을 때 나오는 x좌표, x, y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식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요. 둘 다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걸 두 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x, y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녀석,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니? 그러면 요 방정식 자체는 어떤 방정식일까요? 바로 K값에 따라서 K값이 변화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그러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왜 무조건 지나요? 얘를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을 한다니까. 얘를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자, 헷갈립니까? 괜찮아요? 나만 너무 좀 헷갈려요? 괜찮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직선의 교점과 점 3,4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자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어디를 지나야 돼? 3,4라는 점을 지나게 만들 거예요. and 3번에서는 3,4를 지나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쌤, 이 교점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요거하고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치?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는 이 방정식 중에서 어떤 특정 3,4를 지나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여기에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찾는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쟤는 2분의 3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대충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자, 이 녀석의 교점이 있고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식 있잖아요. 이 식. 요 전체 식. 그쵸? K에 대한 항등식 있잖아요. 이 방정식이 뭐냐? 요 교점을 지나는 임의에 무수히 많은 K값에 따라서 무수히 변화 많이 하는 이런 직선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직선들을 전부 다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K값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 왜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조건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이야. 미친듯이 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나와요. 미친듯이 많은 직선들이 나오는데 그 직선들 중에서 뭘 찾겠다는 거야? 3,4를 빡 하고 지나가는 요걸 찾겠다는 거예요. 이 직선을 찾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뭘 해주면 돼요? K로 표현되어 있는 K가 들어가 있는 식에서 우리가 특정 K를 찾겠다는 거예요. 특정 K를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 나와 있는 식에다가 얘가 어쨌든 간에 3, 4를 집어넣으면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x에다 3, y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3, 4를 집어넣어서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K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 플러스 8 마이너스 4 더하기 K 곱하기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얘가 0이다 라는 걸 만족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걸 만족시키는 K 값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11-4니까 7인가? 7이고요. 7 플러스. 얘는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K. 맞니? 마이너스 3K인가? 12. 3K네. 3K.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가 이거 맞나? K가 안 나와있어. 아무튼 K가 지금 그래서 3분의 7이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3분의 7 넣은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무슨 직선의 방정식이 되냐?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집어넣은 직선의 방정식이. 오케이?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사실 이 문제 자체는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치? 두 점을 지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 놈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3시 5분이거든요. 3시 5분인데 잠깐 쉬었다가 문제 먼저 풀어보셔도 좋고 뭐 금방 다만 이거는 내가 푸는 시간을 조금 줄게요. 푸는 시간을 조금 줄 텐데 왜냐면은 요거를 조금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요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쉽게 푸는 방법은 교점 찾고 3,4를 지나니까 2점 있는 직선의 방식 만들면은 심플해요. 심플한데 요거를 조금 사용해가지고 얘를 조금 이해하고 사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풀어보셔도 돼요. 자, 지금 3시 6분이거든요. 15분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역시 이런 분위기가 나올 줄 알았어. 이걸 설명하고 나면 항상 분위기가 이래. 얘를 설명은. 슬픈 분위기구만. 어쩌다